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양보를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의 이 여야 지도부 회동입니다. 이재명 그리고 정청래, 장동혁 모두가 참여하는 이런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는 이걸 검토해 보겠는데 영수회담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과 장동혁 대표의 2인 회담, 1대1 회담, 이게 되어야 한다라고 형식과 이제 의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해 오다가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 이 연찬회를 마치면서 기자들에게 앞으로 이번에는 좋다. 민주당 대표와 이렇게 여야 지도부 회동 이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대신 앞으로 이재명과 장동혁의 1대1 회동,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이 싫다면 이렇게 1대1 회동을 약속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지금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설명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 이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에 뭘 퍼주기로 했는지, 얼마만큼 퍼주기로 했는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실무 협상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 상당 부분을 양보했을 것이다. 이 미국에 대한 퍼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는 사람이 아니어서 악수도 할 수 없다. 또 한민수입니다. 정청래의 비서실장이죠. 이 한민수가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장동혁에 대해서 사이코패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 사이코패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장동혁에 대해서 5가지 질문, 자신이 계엄에서 죽을 뻔했다라고 하든지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으로 다시 회귀하느냐, 이런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건 정치 공세, 억지 공세다. 그래서 우선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라고 대응한 것을 놓고 사이코패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이 한민수는 또 당대표 비서실장입니다. 정청래에. 이 비서실장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 강훈식은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장동혁에 대해서 가르치는 듯하게 이렇게 장동혁을 공격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그 다음 이 강훈식은 또 오늘은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도 이 한미 정상회담 뒷얘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재명도 계속해서 외교나 안보 부분은 야당이 무조건 협조해달라 이런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이 이재명과 영수회담이 아닌 이런 정청래와 같이 하는 이런 회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건 당원들을 쳐다보고 국민을 쳐다보고 어떤 경우에도 이건 정청래와는 지금 정청래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이재명이 지금 국정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밝히기 전에는 이건 지금 1대1 회담이 아니면 정청래와의 회담이면 이건 이재명이 자신의 지지율 관리하기 위한 이 정치 쇼밖에는 되지 않는다.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장동혁 대표가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찬회를 통해서 정말 반성한다. 이렇게 정권을 빼앗긴 것 부족했다. 바뀌겠다. 지금까지는 당원들을 쳐다봤지만 이제는 국민을 쳐다보고 정치를 하겠다. 현역 의원들이 국민들에 대한 손편지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내 분열에 칼을 들어야 하지만 지금은 통합이 우선이다 라는 것으로 장동혁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장동혁이 제대로 싸우는 의원들을 공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선거에서는 이기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지지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무나 뭐 이렇게 싸운다고 해서 다 잘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싸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지금 이재명과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정상회담, 이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 처음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소위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회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서 장동혁이 양보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양보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장동혁이 전체를 바라보고 내린 이 결단은 존중합니다. 장동혁이 앞으로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1대1 회동, 이 부분을 약속하라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또 이번 회동에 가서 장동혁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재판 5가지 재개입니다. 이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짚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장동혁이 이렇게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동혁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걸 밝힌 셈입니다. 이재명은 또 정치쇼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예측했던 대로 국민의힘에 결선투표 들어가는 점에서 장동혁과 김문수가 결선투표로 가는 이 점에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제 추락하고 있던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주춤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이재명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역시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정치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이 특검을 통해서 정치 탄압을 하고 있고 이 교회나 종교계나 이 미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굴욕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일단 뭐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대체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권이 어떤 협상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협의가 아직 덜 된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협의가 된 부분도 있는데 이걸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모두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사대주의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뭐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해달라라는 것도 아니고, 특히 가짜뉴스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을 끝장낼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합리적인 것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견제하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보수 우파에서 트럼프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잘 가르마가 타져야 합니다. 깅그리치 전 미 의회 하원 의장입니다. 트럼프와 굉장히 친하고 미국 공화당의 뭐 주류입니다. 깅그리치 이 하원 의장이, 그러니까 워싱턴 타임스에 최근에 게재한 이 칼럼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한국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이 지금 종교적,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 특검을 통해서. 오산 공군기지에 압수수색을 했고 교회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트럼프가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한미 동맹이 제대로 가려면 이재명 정권의 이 정치 탄압이 끝장이 나야 한다라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지적은 굉장히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보수파에서, 국민의힘에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뭔가를 속이고 있다. 이재명이 계속해서 거짓말, 가짜뉴스 이런 것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뭐 추락하다가 반등하는 이런 모양새는 있지만 계속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이 이재명과의 회동, 정청래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을 일단 받아들이겠다. 양보하는 결단, 그리고 단결을 위해서 지금은 전체 통합, 국민을 바라보겠다.
지금까지는 당원을 바라봤지만 이 노선은 옳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 노선은 일단 지지율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 방향이 옳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재명의 이 한미 정상회담, 이 외교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의 거짓말, 또 이재명이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 탄압, 이건 계속해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협박하고 이재명을 가지고 노는 재료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이건 뭐 미국에 매달리는 미국 사대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인권과 정치 탄압,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맹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송은재TV 이 구독자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 뭐 찬성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 제가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동혁의 노선은 이제 연찬회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고요. 어제 오늘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또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윤 대통령 탄핵이 된 것은 한동훈 때문이다. 한동훈이 아니라 자신이 당대표가 됐더라면 지난해 그 전당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계엄은 이재명 때문이고 뭐 한동훈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때문이고, 그래서 탄핵은 잘못 결정된 것이다. 승복할 수 없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환길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위력적이었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뭐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당원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추는 이런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일리가 있다면. 또 뭐 전환길이 위력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내는 이 시점과 메시지의 수위의 부분입니다. 최고위원들은 이제 공식적인 당의 공식적인 당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수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엇갈린 이런 분석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그 의도는 읽힙니다. 이번에 뭐 당원들의 폭발적인 이 당심이 드러난 것이고,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장동혁 리더십이 앞으로 노선을 정하는데 그런 말이 필요했겠느냐. 그 다음 전환길 대단합니다. 이번에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 전환길의 공통점이, 종교적인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천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공천. 전광훈 목사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뭐 누구를 불러서 공천을 지시했다, 자기 뜻에 따라서 몇 명의 공천을 할애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이야기합니다. 전환길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구시장 공천은 내가 양보할 것이고 앞으로 자신에게 뭐 자신을 품어야 뭐 당대표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이런 말은 부적절합니다. 공천은 공정하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당대표가 공천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당대표도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뭐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제가 그동안 4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의도 주변에 이 정치 브로커들이 언제나 하는 행태가 이런 행태입니다. 정치 브로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당대표와 자기가 잘 알고 대통령 수석과 자기가 잘 알고 인맥이 넓으며 자기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시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자들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입 밖에. 이 장사꾼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전광훈 목사, 전환길 모두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지난 겨울 엄청난 장외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살리다시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인정합니다.
또 국민의힘에 지금 꼭 필요한 전투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는 안 된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수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비판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둡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